네,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제 포린키 사용하려고 일단 테이블도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어서 써봤습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DML, 공격적으로 DML을 사용해봐야 돼요. DML 중에서 벌써 썼죠. 셀렉트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언급하지 않고 그냥 따라만 쳤기 때문에 그렇고요. DML은 여러분들 데이터 조작 언어지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입니다. 기본적으로 DML에서는 여러분 다른 말로 CRUD라고 하고 있었어요. CRUD는 create, 데이터를 create 생성, 그 다음에 뭐예요? read, update, delete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CRUD.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표현할 때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다가 CRUD 뭐 기능 구현 가능합니다. 그럼 insert 해당하는 것들 C에 해당하는 것들은 insert 명령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삽입 가능하고요. read는 select 명령어로 조회 가능하고요. U는 update, 그죠? delete는 D, 똑같죠? D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관련 있는 것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해볼까요? 여기 메뉴 볼까요? 메뉴를 한번 조회 좀 해볼게요. select 조회할 건데요. 자, 일단 DESC 볼게요. DESC 그죠? 누구요? 테이블의 이름이 메뉴인데 메뉴라고 조회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해당하는 컬럼에는 제가 3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3개가 없어요. 그래서 NM너, 네임과 프라이스가 존재합니다. 물론 간단하게 뭐 하시면 돼요? 여기서요. 메뉴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죠. 그죠? 그 다음에요, 데이터를 보고 싶으면 해당하는 열 데이터 있잖아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편리상 빠르게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는 명령어를 통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select all from 일단은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select 다음에다가 올 수 있는 게 이제 컬럼명들이 올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다른 항목이 와도 되긴 한데 일반적으로 뭐가 온다고요? 컬럼명을 여기다 나열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MNO가 있잖아요. 그래서 MNO 그 다음에요 name 그 다음에요 price 쓰시면 돼요. 컬럼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쓰시면 돼요. 가격이 필요치 않으면은 그죠, 요거 뭐 MNO도 필요치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거는 name하고요 price만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메뉴 from 뒤에다가 테이블명 일반적으로 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추가가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랬을 때 해당하는 컬럼명은 3개였는데 내가 원하는 컬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름만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이름만 셀렉트해서 컬럼명을 표현하시고 넣어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알리아스 썼던 게 요거예요. name이라고 컬럼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as 알리아스 name이라는 컬럼명 대신해서 뭐 쓴다고요? 한글로 표기할 수 있다고. 그죠? 이 이름이죠. 이거 메뉴 이름이지. 이런 식으로 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as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컬럼명 대신해서 다른 이름으로 쓰시면 여기 있는 타이틀 이름이 메뉴 이름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죠? 원하는 걸로 하실 수 있습니다. 공백을 넣고 싶으면은 어떻게 넣어야 된다 했어요? 공백을 표현하려면 사용 가능 불가능해요. 그럴 때는 뭘로 묶어줘요? 네, 쌍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서 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자열 단위예요. 여기까지가 묶어서 표기가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네, 컬럼명들을 물론 나열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모든 컬럼을 표현할 때 그죠? 모든 컬럼에 해당하는 게 별표예요. 조회하는 거, 일단은 가장 심플하게 조회하는 것들 살펴봤습니다. 인서트 인트는 여러분들 방금 전에 충분히 연습했을 거라고 봐요. 그치? 입력하는 것들 입력하고 조회하시면 되기 때문에
삭제해 볼 거예요. 라떼가, 그렇죠. 라떼를 삭제해 볼까요? 라떼가 아니고 다른 거 입력 하나 해볼게요. 어쨌든 insert into 해서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명 써주죠. 테이블명이 메뉴 이고요. 메뉴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생략하는 표현식도 뭐 나쁘진 않기도 하지만 필수 옵션이 있으면 필수 항목만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좀 애매하기 때문에 3개밖에 없죠. 컬럼이 3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컬럼명은 여기에 이제 메뉴 SEQ 제가 이렇게 만들었죠. SEQ에 MENU라고 해서 시퀀스 하나 만들었으니까 여기 넥스트 바를 통해서 발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뭔가 두 번째 네임 항목에 해당하는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뭐 넣을까요? 라떼인데 고구마 라떼. 문자를 넣을 때 이렇게 고구마 라떼 이렇게 넣어줄 건데요. 뭘로 묶으셔야 돼요? 문자는 들어갈 때 싱글 코테이션 마크로 꼭 묶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가격은요, 그냥 숫자 그대로 표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3,000원 이런 식으로 표기하실게요. 자, 근데 내가 이렇게 잘못 넣었다고요. 3만원 넣을 수 있잖아, 그죠? 확인 못하고 뭐 했어요? 넣어놓고, 이거 10명, 이거 미안, 이거 밸류즈인데, 그죠? 미안히. VALUEs, 이렇게 쓸게요. 명시하려다가 지금 말았어요. 그래서 밸류즈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삽입이 됐죠? 조회하시면은 라떼가 들어갔는데 3만원 들어갔네요. 그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중간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끔 캐시가 튈 수 있다고 했어요. 캐시 메모리가 삭제가 됐을 때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커밋 한번 하고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은 중요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캐시가 튄 거기 때문에. 아니면은 저 한 개가 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커밋까지 했는데 나 입력 안 한 줄 알고 봤더니 이렇게 들어갔네. 그죠? 일단은 고구마 라떼가 하나 요놈을 좀 수정을 할 거예요. 3만원이 아니고 3,000원으로 수정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업데이트 명령어로 수정하시면 돼요. 업데이트 다음에 보시면은 바로 뭐가 나와요? 테이블명 오시면 돼요. 업데이트 테이블명. 테이블명이니까 메뉴. 뭐 from 이런 거 안 써요. 업데이트 수정해라. 무엇을 메뉴를 수정해라. 근데 내가 뭐 수정한다고? 메뉴를 전체를 수정하는 게 메뉴 안에 있는 누구 특정한 놈을 수정할 거예요. 그죠? 특정한 놈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수정할 건데 지금 뭐 수정할 건 프라이스를 수정할 거거든요. 그치? 그러면 set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씁니다. set절이라고 부를게요. set절에서 set 키워드와 함께 누구요? price 컬럼이요. pric 컬럼을 뭘로 바꾼다고요? 3만이 아니고 3,000으로 대입시킬게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equal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는데 set이라고 키워드와 함께 넣어보면 뭐라고요? 네, 요 값을 여기에다가 넣어라. 요 대입 연산자가 돼버립니다. 프라이스 컬럼에다가 뭐 넣는다고요? 3,000원을 넣어줄게요. 라고. 물론 옆에다가 나열해서 쓸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내려서 쓰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가독성을 위해서. 수정이요. 데이터 수정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컬럼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수정 가능해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컴마 찍어가지고 뭐요? 네임도 수정 가능합니다. 네임 고구마 라떼인데 제가 뭘로 수정할까요? 이거요. 바닐라 라떼라고 바꿔볼게요. 바닐라 라떼.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수정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PK는 수정하면 돼요? 안 돼요? 네, PK는 수정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나열해가지고 수정 가능합니다. 대신 이렇게 수정해놓고 내가 수정할게요 라고 하면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 콕 집어서 누구를 특정해서 대상을 지목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모두한테 적용돼 버린다고요. 주의하셔야 돼요. 모든 대상에 대해, 모든 컬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컬럼명이 몇 개나 있어요? 5개잖아요, 그죠? 5개이기 때문에 요거 실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뿅! 5개가 업데이트 됐다고 뜨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렇게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조회하면 어떻게 나와요? 싹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그죠? 다른 데이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다른 데이터를 덮어 써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쓸 때는 꼭 뭐랑 써야 돼요? 조건절하고 같이 써야 돼요, 조건하고. 자, 그럼 이거는 다행히도 제가 커밋을 안 눌렀어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네, 잘못했구나. 그럴 때 뭐 쓰시면 돼요? 네, 롤백 하시면 돼요. 다행이죠. 롤백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롤백 하시고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조회를 다시 하시면은 네, 원래대로 다행히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셋 업데이트를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난다고요, 그죠? 몇 개가 변경된다고요? 모든 전체 행위에 대해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 행위에 대해서 반영할 거면 여기서 세미콜론 빼시고요. 어디요? 조건절에서 씁니다. 조건절은 where입니다. where절이 뭐라고요? 조건절이 됩니다. where가 뭐라고요? 조건절을 통해서 특정행을 지정하셔야 돼요. 그때 쓰는 게 누구예요? 특정행을 구별해서 쓰라고요, 그지? 특정행을 구별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야? 특정 이인의 각각의 5개의 행들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자가 필요하다 했잖아, 그죠? 식별자가 누구야? 기본키. 기본키 행이 누구예요? MNO잖아, 그죠? MNO로 서로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MNO가 누구인 거요? 121번인 거요. 뭐라고? 자, 여기서는 이퀄이 대입이 아니고 MNO하고 누구하고 121번이 같은 거요. 라는 얘기잖아, 그죠? MNO라는 컬럼이 121번으로 이퀄이에요. 똑같이 쓰고 있는 얘는 대입 연산이고요. 얘는 뭐예요? 이퀄입니다. 라고, 그죠? 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제가 여기 중간에다가 조건절이라고 표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지? 뒤에다 쓸까봐, 그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각각의 그래서 절, 보통 요것들을 구분해가지고 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셋절, 뭐 업데이트절, 웨어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건절을 통해서 특정 행을 지정해서 해당하는 행만 수정하시면은 돼요. PK는 유일한 요소를 유일한 값이죠. 유일한 값이기 때문에 PK를 통해서 조건문을 지정했어요. 이퀄 연산을 통해서 PK 컬럼을 통해서 이퀄 연산을 했습니다. 무조건 몇 개가 나와요? 대상은 무조건 몇 개예요? 1개. 근데 PK 값을 내가 잘못 지정하면요? 1000번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잘못 지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류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가 돼요? 네, 조회가 업데이트가 안 될 수도 있네요, 그죠? 안 될 수도 있지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PK 값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뭐가요? 1개요. 최대 1개밖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특정행 121번 할까요? 121번. 이렇게 해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정하려면 특정 행의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PK 정보만 있으면 수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식별자가 필요하다고요.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식별자를 여러 컬럼을 썼어요. 구분하는 거. 그러면은 컬럼 정보를 여러 개를 대입시켜서 비교해야 되겠죠, 그죠? 뭐 그 예제는 만들진 않았으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수정하는 게 어떻게 한다고요? 업데이트 테이블명, 그 다음에요 set 수정할 컬럼 대입값 수정값 이렇게 넣어주시라고요. 데이터 수정 어떻게 한다고요? 업데이트 테이블명 명 오시고요. set절에서는 뭐 하시면 돼요? set절과 함께 컬럼명 수정할 컬럼명
대입 연산 수정 값 넣어주시면 돼요. 그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나열 가능합니다. 표현으로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요, 조건적 꼭 넣어주시라고요. 조건 없는 수정은 의도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의도해서 넣는다라고는 하겠는데 해당하는 컬럼으로 조회하시면 되죠. 그죠? 일반적으로 이 컬럼은 뭐로 쓴다고요? PK 컬럼이 오는 게 맞아요. PK 컬럼하고 이렇게 이퀄 연산 근데 꼭 PK 컬럼이 아니어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이렇게 나열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정이야. 수정을 잘 못해요. 수정을 자꾸 잘 못해요. 여러분들. 잘 까먹어요. 됐어요. 어쨌든 수정했고요. 정상적으로 수정이 잘 됐다고 판단이 되면은 조회 일단 해서 볼 거예요. 바닐라 라떼 3,000원 잘 됐네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커밋 해서 완료해 주시면은 일단 변동사항이 일단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겠다. 그죠? 커밋이나 롤백을 통해서 잘못했으면은 되돌리면 되겠고, 롤백을 통해서 하시면 돼요. 그죠? 자, 위에 거 안 올라갈 거니까 다시 한번 쓸게요. 셀렉트. 자, all from 테이블명 메뉴입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 간단해요. 데이터 삭제는요. 삭제가 제일 쉬워요. 드랍 테이블명, 뭐 테이블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데이터는 드랍이 아니고 딜리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삭제합니다. 딜리트. from을 넣어도 되고요. from 다음에 테이블명 이렇게 들어가도 되긴 하고요. 딜리트의 경우에 from은 선택적으로 쓰실 수 있어요. 안 넣어도 되고요. 넣어도 됩니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from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문법상 보니까 영문법상 보시면은 from이 있어도 되고 뭐 메뉴 테이블로부터 삭제해라 뭐 이런 표현이잖아. 그죠? 메뉴에서 삭제해 라는 표현으로 써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메뉴에서 삭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조건 없이 삭제합니다 라고, 조건이 없이 삭제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현재 있는 5개가 다 삭제될 수 있어요. 그죠? 자, 삭제. 자, 삭제. 와, 다행히 삭제가 안 돼서 다행이다. 그죠? 왜 그런 거예요? 이제 무결성 제약조건 위배가 걸렸네요. 와, 다행히 아까 제가 뭐 만들어 놨어요? 주문을 걸어 놨단 말이야. 마법의 주문을 건 게 아니고 어디요? 주문 오더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했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얘가 삭제가 돼버리면 부모가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주문 테이블에 정보가 얘를 참조해야 되는데 참조하는 값이 사라지면은 걔는 무결성 제약 조건의 위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다행히 얘가 막아주고 있었네요. 그지? 그래서 조건 없이 삭제하면 큰일 나요 라고요. 그죠? 근데 이거 강제로도 삭제가 가능하긴 해요. 걔가 있긴 한데요. 그럼 강제로 야, 연결된 게 있잖아. 그럼 같이 삭제가 가능하긴 해요. 그거는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삭제해 볼 거예요. 삭제도 마찬가지로 그냥 삭제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요? 조건 없이 삭제예요. 그치? 조건 없이 내가 의도대로 삭제를, 모든 데이터를 삭제한다면 하시면 되긴 한다고요.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진 않아요. 삭제할 때도 특정한 행위를 삭제하는 게 기본이긴 하기 때문에 뭘 써요? 조건문을 쓰시면 돼요. 조건문 여기서 if는 아니고 뭐라고요? where. where를 통해서 어디에서요? 행값이요. 누구인가요? 그때도 pk 많이 쓰겠죠. 그죠? 컬럼명은 pk를 많이 사용할 거고요. pk 값은 mno니까 mno가요. 몇 번인가요? 아까 122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데이터를 삭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조건절을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 행은 삭제가 됐죠. 그죠? 확인해볼까요? 조회. 자, 이 122번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잘못 삭제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롤백 하시면은 다시 복구가 됩니다. 그렇죠?
DML 통해서 데이터가 수정이 됐으면 롤백을 통해서 다시 복구가 가능합니다. 뭐 하기 전에는요? 커밋 하기 전에는. 근데 이제 내가 삭제를 했단 말이거든. 삭제를 하고서 뭐까지 했다고요? 네, 커밋까지 완료한 상태야. 커밋까지 완료한 상태야. 그러면은 조회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요? 일단은 안 보고 있잖아, 그죠? 와, 그럼 롤백 하면 되지. 그래요? 롤백 해도 복구됩니까? 안 됩니까? 네, 5번은 복구가 안 되네요, 그죠?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커밋을 했기 때문에. 커밋 이후에 변경된 데이터가 없으면 롤백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롤백을 한다는 얘기는 커밋 하기 전 단계에 있는 거를 어디까지로 커밋 한다는 얘기야? 커밋 단계로 롤백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변경사항이 여러 번 있으면 여러 번이 어떻게 된다고요? 싹 다 무시되고 어디까지 복구한다고요? 커밋 단계로 롤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딜리트. TCL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딜리트까지 살펴봤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딜리트 다음에 뭐예요? 테이블명 딜리트 삭제 하고요. 테이블명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쓴다고요? 웨어저과 함께 조건적으로 쓰시면 돼요. 컬럼하고 이퀄 컬럼명 컬럼 값을 이용해가지고 특정한 컬럼 값에 해당하는 컬럼이 존재한다면 걔를 삭제할게요 라는 표현으로 딜리트 합니다. 그래서 딜리트가 제일 쉬워요, 사실은. 자, 그럼 CID가 다 끝났어요, 벌써. 문법은. 가장 기본적인 문법들은 끝났습니다. 되게 심플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일단 여기까지 완료해보고요. 자, 근데 아까 제가 뭐 삭제한다고 했어요? 삭제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연관관계에 있는 컬럼을 삭제할 겁니다. 연관관계라는 건 아까 주문 테이블에다가 제가 뭘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죠? 셀렉트, 조회해볼게요. 주문 테이블. all from T 오더요. T 오더가 있었는데 T 오더에 이게 주문이잖아요. 그죠? T 오더 테이블을 봤더니 누구요? 지금 메뉴 부분이죠. 메뉴가 102번 메뉴가 벌써 주문이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면 102번을 삭제하면은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라고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딜리트 해볼게요. 딜리트 연관 테이블에 누구요? 딜리트 누구 한다고요? 메뉴에서요. 메뉴에서요. 누구를 삭제해요? 왜요? 삭제 안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MNO가 누구예요? 몇 번이요? 102번이 삭제할 때 이거 무결성 제약 조건이 걸려요. 뭐 때문에요? 포린키 때문에요. 그죠? 왜 그런 거예요? 확인. 그죠? 무결성 제약 조건 위반이 됩니다. 왜 위반이라고요? 얘가 삭제되면은 어디서 문제가 된다고요? 네, 자식 레코드인 어디세요? 여기는 자식 테이블이죠. T 오더에서요. 해당하는 오더 안에는 102번을 사용하고 있는 포린키가 두 개나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삭제돼 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네, 무결성 제약조건 위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쵸? 얘가 삭제돼 버리면은 저쪽 테이블 기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허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럼 무결성 제약 조건이면 걔가 같이 사라지면은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T 오더에 분명히 존재했었잖아요. 그죠? 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한다라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도 같이 삭제가 돼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까지 한꺼번에 삭제합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가 있어요? 캐스케이드 CAD 캐스케이드라는 걸 통해서 뭐 한다고요? 딜리트 앞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캐스케이드가 뭐라고요? 종속된 객체에까지 영향을 미칠게요 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캐스케이드란 뭐다? 캐스케이드 키워드가 붙으면은 종속된 객체까지 영향을 끼친다고요. 종속된, 다른 말로 연결된, 얘가 부모잖아요. 부모가 삭제됐기 때문에 연결된 종속적인 객체에 정보까지 뭘 영향을 끼칠게요. 영향을 끼친다고. 영향을 미친다. 미친다고 하니까 좀 그런가요? 연쇄 삭제, 연쇄범. 연쇄적으로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딜리트 콜에서는 일단은 삭제할 때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해당하는 컬럼에다가 포린키 컬럼이 있잖아요. 포린키 컬럼에다가 제가 이렇게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볼게요. 어디냐면 T 오더 컬럼이 있잖아요, 그죠? 얘를 좀 수정할 거예요. 그럼 알터 테이블. 그런 케이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알터 테이블 누구요? T 오더. 이건 좀 약간 고급 과정이니까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알터 테이블 T 오더요. 위에 거 세미콜론 안 찍어서 지금 빨간색 뜨고 있는 거고요. T 오더에서요, 제가 수정할 거라고요. 뭘 수정할까요? 포린키를 좀 수정할까봐요. 정보를. 삭제할까? 드랍 컨스트레인트 그 다음에 누구였었어요? T5도의 제약조건명을 확인해 볼게요. 포린키가 누구였어요? 요놈이었네요. 메뉴에 포린키가 얘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죠? 최소한 뭘 하시면 되냐면 얘를 제거하고 삭제하던지 하시면 되긴 합니다. 포린키를 삭제할게요 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그쵸, 변경됐습니다 라고. 근데 제가 어떻게 넣을 거라고요? 다시요, 드랍 시켰고요, 다시 추가할 거기 때문에 add 라고 해서 추가 가능하죠. add 라고 해서 추가 가능하다고요. 이름 그대로 만들 거고요. 레퍼런스, 이거 포린키잖아요, 그죠? 포린, FOREIGN, 포린 키 지정합니다. 누구한테 할까요? 키 오더에 어디다가요? 포린키 키 오더에 누가 포린키예요? 이거 MNO인가요? 메뉴 번호요, 그죠? MNO 컬럼이요. MNO 컬럼을 포린키 지정할 거예요. 저 다시 한번 지정해 볼 건데요. 포린키를 지정할 때 레퍼런스 넣었었죠? 누구요? 제 테이블 이름이 뭐였죠? 메뉴에 MNO 컬럼이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정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 포린키 지정할 때요, 여기는 레퍼런스 이렇게 치면서 뒤에다가 뭐 써버려요? on. 만약에 제가 일단은 삭제할 때요, 딜리트 삭제할 때요, 삭제 시에 부모가 삭제가 된다라면 발생했을 때 이런 이벤트적인 성향이에요. on 딜리트가 발생했을 때는요, 그러니까 뭐가요? 부모가 딜리트가 발생하면 내가 제약조건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요, 뭐 한다고요? 같이 연쇄적으로 삭제할 겁니다. 아까 키워드 뭐라고요? 캐스케이드. 이거 딜레이가 좀 있는지. 그래서 캐스케이드
요것 또한 단골로 잘 나오고 있는 주관식 문제예요. 캐스케이드. 연쇄적으로 삭제할 때, 연결 관계에 있는 것들을 연쇄적으로 삭제할 때 키워드 뭐 쓴다고요? 캐스케이드요. 일단요, 이렇게 설계를 해놓을게요. 그죠? 그러면 아까 요거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삭제된다, 안 된다? 지금 현재? 삭제돼야 안 돼요? 요거는 안 될 거예요. 안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뭘로 바꿔놨어요? 그죠? 뭘 바꿨어요? 제약 조건에다가 제가 넣으면서 뭘 설정을 해놨어요? 캐스케이드를 갖다가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요거 테이블 열 값으로 좀 볼까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SQL 다시 볼게요. SQL을 다시 생성하는 것들을 보시면은 제가 수정 더 복잡해졌네. 그쵸? 캐스케이드 어디 있니? 찾으려면 여기 딜리트 캐스케이드 이네이블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on 딜리트 캐스케이드가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삭제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아까는 요거 설정했을 때 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여기 뒤에 거 캐스케이드가 안 붙었을 때는 삭제가 안 됐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삭제 한번 해볼게요. 뿅. 어때요? 삭제가 됐습니까? 네, 102번이 아마 잘 삭제가 됐을 거예요. 메뉴에서 102번이요. 메뉴에 102번을 삭제한 거잖아. 그죠? 메뉴에 102번을 삭제한 거예요. 자, 볼까요? 셀렉트. 자, all from 메뉴 102번이 삭제가 되는지 볼게요. 102번 삭제됐죠. 자, 그러면 캐스케이드 영향을 받아서 누구도 삭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T 오더에도 확인을 해볼게요. 셀렉트 누구요? from 오더가 T 오더가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두 개의 데이터가 102번에 연관되어 있는 행 레코드 정보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연쇄적으로 같이 삭제된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캐스케이드를 설정하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캐스케이드는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옵션이 있긴 해요. 캐스케이드 삭제했을 때 널로 바꿔주는 표현이 있긴 해요. 널 대신에 그거 하려면 난널은 안되고 널어볼을 해야 되겠죠. 컬럼을 널어버린 경우에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 따로 하는 게 낫겠죠. 그죠? 어쨌든 종속된 객체가 정보가 존재할 때 해당하는 거에다가 내가 이것도 일종의 권한이겠다. 그죠? 이벤트를 적용하지 않았으면은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요? 그죠? 아까 무결성 제약 조건 위배가 발생하기 때문에 종속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에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당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일단은요 캐스케이드는 어떻게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캐스케이드라는 단어와 함께 아까 의미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웠네요. 딜리트 하다가 이거 하나 추가하는 바람에 마지막 거는 기억해서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러면 요령은 있어요. 캐스케이드를 설정 안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삭제할 때 종속되어 있는 게 있으면 먼저 제거하고 나서 삭제를 하시면 되거든요. 사실 수동으로 하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말로 제가 표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자바로 한번 직접 구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이거를 다시 롤백하면 어떻게 돼요? 아직 이것도 제가 커밋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롤백 하시면 어떻게 돼요? 자, 한 개가 삭제된 게 이제 복구가 됐겠죠. 그죠? 메뉴에서는 102번이 복구가 됐을까요? 메뉴 102번 복구됐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종속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돼요? 그쵸? 얘도 삭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커밋이 발생한 건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요? 네, 복구가 다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죠? 커밋한 이전까지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 복구가 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삭제할 때는 약간 완벽하게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제가 테이블 드랍 좀 한번 해볼게요. 캐스케이드 한 김에 시간 조금 남아가지고 테이블 삭제를 해볼 건데요. 누구 삭제할 거냐면요, T 오더 있잖아요. T 오더를 삭제해 볼게요. T 오더 삭제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드랍이요. 드랍 테이블 삭제 누구야? T 오더 삭제 가능할까요? 뿅. 복구 된다고 안 된다고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복구 안 된다고. 딜리트로 삭제했을 때만 되죠, 그지? 이거 테이블 삭제됐는데 드랍 했는데 어떻게 테이블도 없는데, 그지? 다시 만들 거예요. 자, 아까 테이블 다시 T오더 여기 만들면 되잖아, 그죠? 요거 만들어 주시고요. 뿅. 그 다음에 아까 그 연관관계 있는 거 요거였는데 제가 요것도 하나 그대로 뿅 만들어주면 되겠고, 커밋 한번 날릴게요. 그럼 다시 이렇게 복구한 건 아니고 강제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다이렉트로 자 삭제를 했습니다. 가능하네요, 그죠? 자, 근데 제가 뭐 할 거라고요? 메뉴를 삭제해 볼 거예요. 드랍 테이블 메뉴 삭제 가능합니까? 메뉴 테이블 삭제 가능합니까? 또는 커스터머 삭제 가능합니까? 삭제 가능할까요?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아이고, 안 될 거예요? 진짜로요? 확실해요? 왜요? 이거 캐스케이드 넣어놨는데? 상관없어요? 드랍 뿅 했더니 뭐 때문에 없냐고요? 네, 이거 포린키가 외래키가 존재하거든요, 그지? 해당 것을 참조하고 있는 놈이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종속된 객체가 존재합니다. 네가 삭제되면은 종속된 객체가 문제가 돼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까하고 똑같네요. 아까는 이제 컬럼에만 적용했는데 테이블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라고. 포린키로 지정해서 레퍼런스에 참조하는 테이블 명이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연결관계를 얘를 삭제하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야? 네, 포린키를 제거하는 거야. 방법이 뭐라고요? 외래키를 제거하셔야 돼요. 외래키 삭제 후 드랍하시면 삭제됩니다. 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겠다, 그죠? 강제로, 그러니까 내가 원인을 아셔야 된다고요. 연결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는 서로 링크가 걸렸는데 네가 삭제하면은 이 연결관계는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에는 유효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삭제를 할 거면 뭐부터 삭제하라고요? 얘 삭제하고 하셔야 돼요. 또는 그러니까 얘를 먼저 드랍하고 얘를 삭제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얘를 유지할 거면 어떻게 한다고요? 외래키를 외래키만 삭제하고 삭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삭제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테이블을 삭제하고 가능하다고요. 외래키 말고요. 누구요? 누구요? 연결되어 있는 얘부터 연결 테이블, 그러니까 종속 테이블이라고 할게요. 종속된 테이블을 먼저 삭제. 그러니까 결국은 종속된 테이블을 삭제해버리면 포린키가 사라지잖아요. 그죠? 삭제하면은 누구도 사라져요? 외래키도 같이 사라지잖아요. 삭제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삭제 가능하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했어요. 외래키만 독립적으로 삭제 가능합니다. 아까 우리 드랍 가능했잖아요. 그죠? 외래키만 콕 집어서 드랍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종속된 테이블을 삭제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삭제할 일이 있을까요? 생각해봐요. 내가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테이블을 유지하고 있어. 테이블 삭제할 일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지? 어떤 진짜로 특수한 경우 아니면은 삭제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것 또한 그냥 의미로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삭제할 일이 있긴 해요. 왜냐면 처음에 설계를 잘 못하니까 그냥 일단 막 만들어. 그러다 보면 막 꼬이고 데이터가 꼬이거든요. 그지? 아 그럼 내가 이거 잘못 설계했네. 삭제하려고 할 땐 삭제가 안 돼요 이러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그죠? 무조건 무조건 삭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연결관계를 설정해 놓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종속된 놈부터 삭제를 하고선 삭제하는 순서대로 삭제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순서대로 삭제하십시오. 라고 되겠죠? 아니면은 키라도 삭제하시고 삭제하시면 삭제는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테이블을 삭제하면은 키가 같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요 뭐가 가능해요? 드랍 테이블에서 캐스케이드 붙일 수 있어요? 혹시? 뒤에다가 여기다가 캐스케이드 붙여도 돼요? 빨간줄 안 뜨나요? 드랍 테이블 뒤에다가 명칭에다가 캐스케이드를 붙여버리면은 얘가 무슨 뜻이에요? 네, 종속된 놈까지 같이 삭제해요 라는 의미가 됐나요? 이거 캐스케이드 저거 넣어줘야 되는데 누락된 키워드 뭐가 키워드가 빠졌냐? 캐스케이드 올인가? 어쨌든 제거할 때 연쇄적으로 제거하는 옵션이 캐스케이드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쵸? 뭐가 하나 빠졌는데 내가 이거를 안 살펴봐가지고 컨스트레인트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긴 하겠는데 그치? 아니면은 제거하는 옵션이 그 메뉴니까 요거까지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뿅 하면은 삭제는 되긴 한다. 그쵸? 그래서 제약 조건이 사실은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삭제하거나 또는 뭐가 가능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얘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약 조건까지 같이 제거하시면은 삭제는 가능합니다. 그때 쓸 수 있는 게 일단은 키워드 뭐라고요? 캐스케이드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메뉴 테이블은 삭제가 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얘가 유지가 되면서 얘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뭐는 삭제가 됐다고요?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지? 데이터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대신에 제약 조건에서 뭐가 사라졌어요? 포린키가 삭제된 모습입니다. 포린키가 하나밖에 안 보인다. 그죠? 커스터머에 대한 것들. 이렇게 삭제 가능합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